성범죄의 경우에 사실은 주인공이 존재한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해자도 있지만 가해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에 대해서 범죄 심리학 분야는 연구를 한 분들이 많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연구를 했었는데 보시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유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5가지 유형들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발견하는 유형은 사실은 남성성 확인형, 그러니까 굉장히 사고방식이 굉장히 좀 남성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부장적 사고라고 합시다. 가부장적 사고를 갖고 있는, 예컨대 여성의 자유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들,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야말로 남자는 이래도 되고 여자는 좀 그렇게 당해도 되고 이런 종류의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타입들을 우리가 남성성 때문이다, 남자란 자고로 땡땡땡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잘못된 성인지 왜곡의 사고방식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상당 부분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생각이 좀 더 양성평등적이고 성평등적이고 좀 더 성인지 감수성이 있었더라면 그런 행위를 할 자가 아닌데, 예컨대 지위가 높은 교수님도 이런 범죄에 자유롭지 않고, 또 권력이 있는 공무원들도 이런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다만 이제 이들이 가지는 공통점은 뭐냐?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자들이 갖는 어떤 권한에 대한 인식이 좀 과하게, 어떻게 보면 좀 구시대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예컨대 술자석에서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술 따르는 거는 원래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좀 따라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종류의 생각들이 결국에는 남성성 확인형에 해당됩니다. 자기 술은 자기가 따라 마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술을 따라야 된다, 근데 그게 여자여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사실 굉장히 올드 패션드한 구시대적 그런 사고라고 사실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장면에서 사실 저는 회식이 싫어요 라고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만 있었다면 굳이 꾸역꾸역 그런 자리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상대방의 의사,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에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폭력을 통해 가지고 파워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제 경험들을 하면 그것을 권력 추구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인정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직장을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누려오던 모든 파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위로부터 사실은 지위가 박탈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실감을 성폭력을 통해 가지고 잠깐 충족시키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빌고 상대방이 살려달라고 하고, 그러면은 갑자기 우쭐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는 전혀 나의 지위와 연관된 확인을 받을 수 없는데 성폭력 사건을 저지르는 그 순간에는 예컨대 내가 잃어버린 파워를 다시 획득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타입들, 그래서 폭력적인 성폭력을 하고 결국에는 거기서 오는 부수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이런 타입들이 이제 권력 추구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권력이라기보다 이제 파워를 추구하는 거죠. 내가 잃어버린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파워를 이렇게 하면 회복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이제 3가지 유형인데요. 이 중에 3번째 유형은 기회주의형이라서 보통 보면 이런 형태의 성범죄는 보통 기회가 돼서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예를 들자면 강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런데 주인이 여자고 자고 있고 저항할 수 없고 잠옷이 말려 올라가 있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강간이 계획에 없었지만 강간까지 하는 이런 이제 타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나머지 2가지 유형인데, 이 2가지 유형은 사실은 상당 부분 인명의 손실이 예상되는, 만약에 반복하면 결국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타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타입은 여성을 분노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의 본인의 경험의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 기인해서 결국 그 분노를 피해자에게 폭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끔 피해자를 아주 심하게 폭행을 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붕풀이 상대로 삼죠. 그러다 보니까 상해 수준이 높은 그런 성범죄를 일반적으로 저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도 굉장히 위험하게 진행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학적인 형태의 성범죄자들은 대부분 연쇄살인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들 이제 학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타입들입니다. 예컨대 여성을 성폭행해서는 만족할 수가 없고 뭔가 피해자한테 좀 더 가학적인 행위를 해야만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피해자가 결국 그 사람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가학적인 행위에 결과 인명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연쇄살인범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뭐 유영철이나 또는 강호순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학적 유형의 성범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강간 살인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아주 소수의 이제 구성원들은 사실은 이제 성범죄의 재범의 가능성이 유형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남성성 확인형이나 권력 추구형 같은 경우에는 남성성 확인형은 특히 성인지, 왜곡된 성인지를 바꾸어주는 교육이 사실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예컨대 태어날 때부터 가해자라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건 보장된 게 없는 거고 피해자도 그렇게 침해를 받아도 마땅한 대상이 아닌 것이고 그런 것들 잘못된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주는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 남성성 확인형이나 또는 이제 권력 추구형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의 부적응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옛날에는 잘 적응하고 살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실직을 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함께 해결해 주면 이 사람들도 일상적인 과거에 이제 그런 폭력적이지 않았던 그런 이제 사고 방식 또는 생활 패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가지고 치료가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치료가 효력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분노형이나 가학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도착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보통 보면 음란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성 정체성과 함께 도착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 도착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면 가학적인 욕망 같은 것들을 뭐 성범죄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몇십 시간으로 교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장기간 동안 굉장히 치밀하게 체계적인 그 치료를 해야만 그나마도 아마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